최근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일본과의 관세 협정에서 사실상 완벽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모두가 다음 차례는 한국이라고 예상하며 미국의 강력한 요구 앞에 한국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 예측했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미 국방부에서 돌연 차세대 핵심 함성 건조를 한국에 맡긴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외신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마저 내칠 것 같던 트럼프가 대체 왜 미 해군의 심장과도 같은 미래를 한국의 손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제 이름은 아서 대영제국 해군의 마지막 자존심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퇴역대령입니다. 제 젊은 시절 우리의 함대는 말 그대로 해가 지지 않는 함대였죠. 퀸 엘리자베스호의 갑판 위에서 홍차를 마시며 7개의 바다를 호령하던 그 자부심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소문이 들려오더군요. 지구 반대편의 작은 반도 국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괴물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 힘으로 이지스함을 만들고 잠수함을 수출하고 심지어는 고속열차까지 만들었다고요. 미국이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의뢰할 것이라는 예상, 아니 당연한 이야기가 이제는 사실처럼 되어 있었어요. 아직 맡기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처음엔 미국의 대통령이란 작자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기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나라에 자신들의 군함 건조를 맡긴다? 가짜는 소리.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저 아시아의 졸부가 돈으로 찍어낸 값싼 철 상자에 불과할 겁니다. 기술의 근본 100년이 넘는 역사가 만들어낸 격이라는 게 없는 껍데기일 뿐이죠. KTX요? 프랑스의 TGV를 어설프게 베낀 짝퉁일 게 뻔했습니다. 제 후배 녀석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놈의 K방산을 찬양해댔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 거품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제 두 눈으로 보고 조목조목 비웃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목적지는 부산 국제해양방 이산업전. 마지못해 오른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확신에 차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고. 너희들의 괴물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플라스틱 장난감인지. 솔직히 말해서 인천공항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냉소했죠. 공항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놨을 거야. 진짜 실력은 이런 게 아니지. 부산으로 가기 위해 서울역으로 향하는 내내 제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한국의 허상을 벗겨낼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첫 번째 심판대인 KTX 플랫폼 앞에 섰을 때 저는 승리의 미소를 지을 뻔했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저 매끈한 기차, 저것이 바로 제 편견을 증명해줄 첫 번째 증거가 될 테니까요. 고작 20년 된 기술로 뭘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마치 암행어사라도 된 것처럼 KTX에 올라탔습니다. 모든 결함을 찾아내 낱낱이 기록해주리라 다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KTX 안에서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부심의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될 줄은 말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전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테이블 위에 찻잔을 올려놨죠. 영국에 낡아빠진 열차였다면 출발과 동시에 반은 쏟아졌을 겁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초시계를 눌렀어요. 정시 출발은 유럽에서도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과연 한국 같은 빨리빨리 국가에서 지켜질 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초시계의 숫자가 정확히 출발 시각을 가리키는 순간 제 몸이 아주 부드럽게 뒤로 쏠리더군요. 찻잔 속 수면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덜컹거림도 소음도 없이 기차는 마치 유령처럼 플랫폼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우연이겠지.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다음 평가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통신이었죠. 영국은 물론이고 프랑스의 태제베조차 터널에만 들어가면 휴대전화는 곧바로 벽돌이 되어버리잖아요. 저는 일부러 영국 해군 본부에 있는 후배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는데요. 아서 대령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그냥 한국의 통신 상태가 어떤지 보려고 했네. 곧 끊길 테니 용건만 간단히. 하지만 제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KTX는 산을 뚫고 만든 수십 개의 터널을 쉴 새 없이 통과했지만 통화는 단 한순간도 끊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사무실보다 더 선명했죠. 당황한 제 표정을 본 후배가 묻더군요. 대령님,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마치 유령이라도 보신 표정입니다. 저는 황급히 통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때 제 눈에 아주 거슬리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 맞은편에 앉은 한국인이었죠. 그는 저와 반대 방향,
즉 기차의 진행 방향과 역방향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멍청한 설계가 있나? 드디어 결함을 찾았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떻게 승객이 뒤로 가도록 좌석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이건 기본적인 인체공학도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크게 떠들기 위해 옆자리 승객에게 말을 걸 준비를 했죠. 그런데 제 예매표를 다시 확인하던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표 한 구석에 작게 쓰인 글씨. 역방향 좌석 5% 할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설계 실수가 아니었어요. 지독할 정도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멀미를 느끼지 않는 승객에게는 더 저렴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니. 이건 영국이었다면 수십 년간 탁상공론만 벌이다 끝났을 문제입니다. 제 평생의 신념, 정해진 규칙과 전통이 효율과 합리성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KTX에서 얻은 충격으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래, 기차 좀 잘 만들 수 있지. 하지만 진짜 기술의 정수인구남은 차원이 다른 문제야. 바다는 철저하게 경험과 역사가 지배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결전의 장소인 부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것은 제가 값싼 철 상자라 비웃었던 그 배였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에 표시된 성능 제원은 제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현존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의 최신 예함보다 더 넓은 범위를 탐지하는 레이더.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옆에 있던 미 해군 장교는 젠장, 펜타곤이 이걸 봤어야 하는데 라며 넋을 잃고 있더군요. 저는 애써 충격을 감추고 다른 붓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수함 코너였죠. 이번에야말로 허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잠수함의 핵심은 정숙성, 즉 소음을 얼마나 줄이느냐인데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제 해군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설명을 듣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디젤 엔진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분료 추진체계라는 것을 자체 개발했고 덕분에 수면에 올라오지 않고도 몇 주간 작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소음 수준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서는 이 잠수함의 심해의 암살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고요. 그때였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외치더군요. 이 모든 기술은 단 1%의 해외 기술 지원도 받지 않은 100% 대한민국 자체 기술입니다. 그 순간 전 시장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방꾼, 짝퉁. 그렇게 비웃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죠. 이것은 모방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새로운 창조였으니까요. KTX에서 시작된 충격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실제 함선을 볼 수 있다는 조선소 투어 버스에 몸을 싣고 있었어요. 조선소 투어 버스에서 내렸을 때 저는 제가 거인들의 나라에 온 줄 알았는데요. 제 평생을 바다와 함께했지만 이토록 거대하고 질서정연한 조선소는 처음 봤거든요. 모든 것이 컴퓨터로 제어되는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안내한 사람은 앳돼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애송이가 뭘 알겠어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이 거대한 배를 건조하려면 도면을 펼칠 축구장이라도 필요하겠군. 혹시 도면에 오차라도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시오? 이건 제법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수백 장의 거대한 ED 도면을 이어 붙여 만드는 아날로그 방식의 선박 건조에서는 오차와의 싸움이 숙명이거든요. 영국의 조선소에서는 지금도 이 문제로 엔지니어들이 밤샘을 밥 먹듯 하고 있죠. 저는 그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엔지니어는 제 질문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 아주 맑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도면이요? 저희는 더 이상 종이 도면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면 없이 배를 만든다고?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인가? 그가 저를 이끈 곳은 설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제도판도, 종이도, 연필도 없었습니다. 대신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허공에 손짓을 하고 있더군요. 마치 허공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VR 고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짓에 따라 제 눈앞에 거대한 3D 군함 홀로그램이 분해되고 조립되고 회전하더군요. 엔지니어가 담담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모든 설계를 가상 공간에서 진행합니다. 수만 개의 부품, 수백 킬로미터의 전선과 파이프라인을 전부 3D로 구현해서 가상에서 먼저 배 한 척을 완벽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2단계에서 모든 오차와 간섭을 0.01mm 단위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오차라는 개념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쿵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제 뇌리에는 수십 년 된 영국 포츠머스 조선소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먼지 쌓인 작업실, 빛바랜 종이도면 위에서 확대경을 들고 씨름하는 백발의 동료들, 오차 하나 때문에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밤새도록 언쟁을 벌이던 그 모습들. 우리가 전통과 역사라는 이름 아래 과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나라 사람들은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KTX의 완벽한 정시성과 안정감, 이지스함의 압도적인 성능, 잠수함에 소름 끼치는 정숙성.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영혼의 차이였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실에 안주한 늙은 제국의 영혼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젊은 국가의 영혼? 굴욕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굴욕감 뒤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죠.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괴물을 만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게 완전히 패배했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자 젊은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대령님, 그럼 이제 실제 건조 현장을 보시겠습니까? 젊은 엔지니어를 따라 나선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이미 제 정신은 너덜너덜해져 있었죠. 하지만 제가 실제 건조 현장을 마주한 순간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곳은 마치 질서정연한 듯하면서 동시에 전쟁터와도 같았거든요. 수백 톤짜리 거대한 선박의 블록들이 레고 조각처럼 옮겨지고 있었고 로봇팔들이 쉴 새 없이 불꽃을 튀기며 용접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영국의 조선소라면 당연히 들려야 할 망치로 두들기고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시끄러운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고요하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엔지니어가 저 아래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마침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 집채만한 선체 블록 하나를 들어 올려 이미 조립 중인 다른 블록 위로 옮기고 있었는데요. 대령님, 저것을 한번 보시죠.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거대한 두 개의 쇳덩어리를 합치려면 분명 엄청난 소음과 진동, 그리고 수많은 작업자들의 고함이 오가야 합니다. 영국이었다면 며칠 밤낮으로 수십 번을 다시 맞추고 갈아내야 할 작업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거대한 블록은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쿵소리 한 번 없이 스르륵 제자리에 들어맞았습니다. 작업자들은 그저 태블릿 PC로 계측값을 확인하고는 서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젊은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상현실에서 이미 완벽하게 맞춰봤기 때문입니다. 저 블록들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공장에서 동시에 제작되었지만 오차는 종이 한 장 두께보다 얇습니다. 저희는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완벽한 조각들을 조립할 뿐입니다. 조립이라고요? 선박 건조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프라모델을 조립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고 그저 현장을 내려다보았는데요. 작업자들은 AR 증강현실 고글을 쓴 채 복잡한 배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실제 케이블 위로 3D 설계도가 겹쳐 보일 테죠. 어디에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KTX가 터널 속에서 단 한순간도 통신이 끊기지 않았던 이유를, 이지스함이 미국의 최신 내함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이 완벽함에 대한 지독한 집착이었습니다. 우리가 장인의 손맛이라는 낭만적인 과거에 기대고 있을 때 이들은 데이터와 시스템이라는 냉철한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자 젊은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대령님, 이제 투어를 마치고 돌아가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죠. 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 완벽한 패배라는 단어뿐이었으니까요.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똑같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죠. 히드로 공항의 낡은 시설, 툭하면 연착되는 런던의 열차, 과거의 영광에 대한 신문 기사들. 모든 것이 박물관의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수십 년간 자랑스럽게 쳐다보았던 벽에 흑백 함대 사진을 전부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텅 빈 벽을 보며 노트북을 열었죠. 더 이상 제 자신을 그리고 조국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타자를 치는 제 손가락은 떨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국 전역의 신문 가판대에 제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아주 짧고 도발적이었죠. 대영 제국은 죽었다. 칼럼의 내용은 제 솔직한 패배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의 짝퉁의 증거를 찾으러 갔다고 고백했습니다. KTX의 역방향 좌석을 비웃었고 한국의 군함을 무시했었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KTX의 흔들림 없는 질주와 VR로 군함을 설계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국가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에 먼지 쌓인 함선들을 보며 과거의 영광을 추억할 때 그들은 가상현실 속에서 미래의 함대를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때 세상을 지배했다고 말할 때 한국인들은 이제 세상을 선도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죠. 전화기가 불티나게 울리기 시작했는데요. 해군 동기들은 저를 매국노라 비난했고 보수 언론들은 제정신이냐고 물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얻은 유일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트라팔가 해전을 이야기하지만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의 바다를 준비하고 있다. 진정한 해양 강국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제는 박물관이 아닌 서울행 KTX에 올라타야만 한다. 제 한국 여행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괴물을 찾으러 갔다가 오히려 제 안에 낡은 유령을 마주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제게 패배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죠.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처럼 모든 것을 걸고 미래로 나아가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